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13번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강령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강령술은 분신사바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강령술이죠. 다들 학창시절부터 한 번쯤은 다 해봤거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고 별일 없으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령술 중에서 별거 아닌 거는 없다고 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하는 법도 해본 사람도 많은 분신사바일 텐데, 분신사바의 무서운 점은 뭐가 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강령술 중에서 어떤 영가를 부르겠다라고 딱 정하고 하는 강령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령술은 전부가 떠돌아다니는 영가들을 불러들이는 강령술이거든요. 그리고 분신사바를 하는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왜 죽어서 귀신이 됐나요? 와 같은 그 영가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질문, 절대로 저 질문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술은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강령술이자 저주의식, 혼자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왜 자신한테 저주를 거는 의식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도 우습게 여기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혼순 같은 경우는 그 명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강령술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대요.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지면 내 몸을 줄게 입니다. 귀신들은 특히나 악령들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의 몸을 너무 탐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신사바와는 다르게 혼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을 내걸기 때문에 그냥저냥 떠돌아다니는 귀신들보다는 악령들이 들러붙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혼숨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위저보드. 이 또한 유명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 강령술입니다. 이건 서양판 분신사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위험성이 분신사바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네요.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이건 귀신도 아닌 악마를 소환하는 거라고도 하고, 시작하면 악령만 들러붙는다고도 하고요. 아무튼 나라에서 금지를 시킬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네 번째, 학생 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담책에서 자주 실렸던 내용이니까요. 미래의 연인을 보는 방법 아시죠? 밤 12시에 입에 칼을 물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미래의 남편 혹은 아내가 보인다는 이야기요. 서군이 해준 이야기를 따르면 이것도 강령술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일반인이 미래의 모습, 그것도 정확하게 자신의 미래인 연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속인들도 미래의 배우자를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 못 해주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보냐는 거죠. 그것도 대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귀신이 장난질을 치기 위해서 수면에 모습을 나타내는 강령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코쿠리상. 이건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코쿠리상은 일본판 분신사바인데요. 일단 분신사바 자체가 일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쿠리상 역시 일본에서 유명한 강령술 중 한 가지입니다. 방식은 분신사바와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이 볼펜이 아닌 동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분신사바와 거의 다를 게 없는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어지는 100가지 이야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유명한 괴담인데
괴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초를 100개를 준비한 다음에 각자 알고 있는 괴담을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하나 끝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끄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령술이냐면 귀신들은 괴담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한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00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초를 100개를 켜잖아요. 굉장히 밝겠죠. 하지만 초와 같은 어슴푸레한 조명을 귀신들은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초가 하나씩 꺼질 때마다 방 안을 채우는 조명은 점점 줄어들면서 음습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귀신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조금씩 연출해가면서 이야기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괴담이 귀신을 부르는 주문 아닌 주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100편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신과 관련된 괴담을 들은 귀신들은 만족하면서 돌아가지만 100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과 관련된 괴담을 듣지 못한 귀신은 오히려 성을 내면서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화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